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뉴욕 증시가 좀 3대 지수 모두 떨어졌고 러셀 2000 좀 많이 떨어졌고 왜 떨어진 거예요, 소장님? 아니 이게 제롬 파월 연준의장 발언 때문이에요? 아니면 PPI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갈 때가 된 거예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어느 정도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지표상으로도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지난달보다 올라가고 또 전월치를 갖다가 또 조정하는데 사후 조정하는데 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고 하니까 불안한 데다가 어차피 뭐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은 물가가 내리는 것보다는 오를 걱정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근데 사실 그건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어지간한 지수들이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요. 네. 공을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팍 한번 던져 보시죠. 그러면 팍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꼭대기 가면 이렇게 느슨해지다가 이렇게 흘러내리죠. 아,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예. 올라가는 속도도 느려지고 각도도 이렇게 무뎌지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뉴욕 증시의 이제 일간 차트에서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또 그 힘이 좋으면 다시 또 바운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되는 장은 네. 이게 이제 건강한 조정을 갖다가 거치고 나서 일부 차익 실현 네. 소화하고 또 가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장이고 뭐 어느 나라 시장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바닥이 없고 뭐 계속 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국내 증시는 왜 떨어지는 걸까요? 시원찮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시원찮으니까. 저희 바로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또 웃으십니까? 원래 이제 저를 불러놓고 저한테 센 말을 시키시는데 오늘 소장님이 먼저 센 말을 하셔서. 아유, 그러니까. 아니 뭐 아까 오다가 내용은 못 보고 제목만 봤는데 뭐 뒤늦게나마 뭐 정부에서 뭐 대책을 내놓는다.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대책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대책이 있어봐야. 예, 뭐 어제 그 홍콩 가서 이복현 위원장님 잘 이야기하셨잖아요. 금감 원장님이. 건강위원장. 예. 뭐 공매도 금지한 거 실수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장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있었는데 예. 그 다양한 설명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뭐 금투세 때문이다, 공매도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허구로 판명 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부가 안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섹터가 리츠라고 보거든요. 리츠. 예, 딴 나라는 금리 인하되고 뭐 부동산 시장 좋다 그러면 리츠가 급등하는데 네.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이제 리츠에 투자하는 ETF 이런 거 보면 신저가예요, 다. 왜 그러냐 하면 대주주나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빌딩을 리츠가 이렇게 사주다 보니까 네. 또 좋은 가격에 사면 좋은데.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 싶은 가격으로 사주고 또 그리고 리츠가 이제 그걸 살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해버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이 주가가 오르려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하나는 미래가 창창하든가 아니면 현찰이라도 쥐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돈만 빼가는 시장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지난 한 4년간 특히 동학개미가 500만 명이 새로 2020년 들어왔는데 네. 이제 그분들한테 실망만 준 거죠. 그러니 그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자기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듣는 순간 정말 그냥 웃기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제도 문제잖아요. 제도가 제대로 잘 자리에 잡혀 있고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안 되는 나라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여기는 괜찮겠지.
작년에는 2차 전지, 올해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하다가 이제 작년 2차 전지 무너지고 올해 또 반도체 무너지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그 이복현 위원장님이 정말 해주신 말씀에 좀 약간의 그래도 희망을 찾고 싶은 게 인정을 한다는 자체는 회복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를 거다라는 그런 사람들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금 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좀 바꾸자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어제 이렇게 마감 무렵에 동시효과 흐름을 보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결국 49,900원이라고 해서 5만 밑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보고 또 그것만 그랬습니까? 무슨 뭐 포스코홀딩스니 HMM이니 뭐 할 거든 어떤 놈은 동시효과에서만 20% 뛰어버리고 어떤 거는 갑자기 뭐 10% 가까이 빠져버리고 이걸 보니까 그 회사에 뭐 1, 2분 사이에 뭐가 달라졌다고요. 보니 그 옵션 만기일만 닥치면은 저렇게 맥을 못 추는 우리 시장의 체질 이걸 갖다가 무슨 제대로 다뤄주는 유튜브도 몇 개가 못 돼요. 그 메커니즘을 갖다가 뭐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이해조차도 어렵고 그런 식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나는 그 장명을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동학개미운동. 왜 하필이면 동학이에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면서 역사 공부를 했다면은 요즘 딱 여기가 지금 우리가 우금치 와 있나 싶어요. 우금치 전투인가 싶어요. 이거는 몰살입니다. 그 키틀링 기관총인가요 그때? 네. 일본군들이 그 높은 데서 딱 진지 쳐놓고 그렇게 하는데 다 내놓고 부적 붙여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우리도 지금 부적 붙이고 뛰어드는 동학군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튜브에 어느 아저씨가 그랬던데 유튜브에 어느 소장이 그랬던데 이러면서 무조건 간다던데 10배 간다던데 이러면서 지금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3년만 버티라던데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진짜 더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내는 남편 보기가 무섭고 남편은 아내 보기가 무서운 집들이 요즘 자꾸 생겨요. 예. 그런 집들이 자꾸 생기는데 저는 뭐 오늘 오죽하면 문장실에서 제일 빨간 거 맸습니다. 뭐 어떡하든 어제는 옵션 만기라 좀 그렇다 치고 삼성전자도 다시 5만대 올라서고 좀 이렇게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그렇게 왔는데 이 와중에 또 뉴욕장이 빠져버리네요. 네, 뭐 우리 이제 뉴욕장 이야기하시죠. 아니 잠깐만 오늘 기분도 그러간다. 뉴욕장 빠지기 전에 지금 리츠 말씀하셨는데 홍박 좀 따집시다. 지난번에 출연하셔갖고 금하고 리츠가 제일 좋다 하셨어요. 네네. 근데 금은 지금 10월 30일 날 2,800불 고점에서 지금 2,571불 8% 늦게 빠졌어요. 금 좋다 하시고 나서. 리츠도 빠졌고. 저기 제 말할 기회를 주시나요? 이거 뭐 국회는 아니니까 충분히 예, 청문회 아니죠? 대답하실 기회를 드리죠. 여기는. 예, 전 네. 금을 좋게 보는 이유가 예. 그 미국이 금리에 저는 인하가 거의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 쪽이고 그러면 당연히 금값은 빠져야 되고 코인도 빠져야 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시장 금리 오르는데 금이 버틸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금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냐면 딱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제조업을 막 키우겠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해요. 그렇죠. 더 나가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한테 무역 적자 보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 보호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해줘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관세 200%를 부과하겠다 그러지 군사적으로 개입해야겠다는 이야기는 끝끝내 이야기를 안 해요. 계속 그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묻는데 끝끝내 그 답을 회피합니다. 군사적인 보호를 해주겠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의 공포에 부각돼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부각돼 있으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00원 올라가 있고 저 TSMC도 그렇게 이익 많이 나도 힘을 못 쓰잖아요. 자, 그런데
자국의 무역 흑자는 더 적자가 줄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도대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그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IRA도 그냥 수용하고 보조금도 줘야죠. 관세도 부과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책들의 흐름이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그러면서 보조금을 폐지해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그러면 보조금 다 폐지해버리면 속은 거잖아요. 누가 거기에 갑니까? 속이는 나라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근원의 공포가 뭐냐면 일관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관성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사람의 의사결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요. 그때 기분에 치우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자,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도 못 믿겠고 우리나라 이머징도 못 믿겠고 그러면 갈 데가 금, 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은 한 달짜리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적어도 전반기 2년의 트레이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거죠. 아, 우리 주식시장 정말 싸고 PBR 0.8배까지 이제 내려왔으니까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자고 말을 하려니 트럼프 말 한마디에 또는 트럼프가 이번에 국방장관 아시잖아요. 폭스뉴스 진행자를 앉히는 걸 보고서 야, 아무리 문민통제의 전통이 강하다지만 와, 워크, WOK이죠. 그 저 밑에 있는 군 장성들이 뭐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다고 그 사람들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을 앵커를 국방장관에 앉히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고 이 공포를 해치할 방법은 뭘까? 달러도 사고 금도 사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스닥 시장이나 다우지수가 너무 올라가는 게 무서우니까 상대적으로 오른 것도 없고 배당도 많이 주는 리츠도 한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쭉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짜면 최근 한 달 동안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자산 아닌가 이렇게 변명을 해봤습니다. 금, 달러, 리츠. 네. 뭐 조금은 뭐 그냥 진행자는 진행만 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균형을 갖추시죠. 우리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막 처리가 나갔습니다만 일관성 없는 트럼프라서 투자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막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이 죄다 일관성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봐서는 어떤 미국을 만들겠다는 것만큼은 철저한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트럼프 한 번 실패했다가 4년 후에 다시 또 이렇게 재집권한 역사적으로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는데 저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으면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네. 이미지로 보지 않고요. 네. 그가 했던 행동과 말을 봅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뭐 그건 이제 예. 소장님 생각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에스턴 미 국방장관 인터뷰 한 번만 보시길 바라고요. 에스턴 전 미 국방장관이 마지막 순간에 정권 막판에 해임됐는데요. 왜 해임됐냐면 이 사람이 핵가방 가져오라는 말을 2번이나 거절했기 때문에 해임됐어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핵가방이 2번이나 트럼프 집권 의자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부인을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때 집무실에 있었던 20명의 스태프들 중에 13명은 NCND 그리고 1명은 에스턴 국방장관 나머지 6명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나는 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평화회담을 진행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라면 대만에 대해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수많은 인터뷰에서 7월 16일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 10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대만에 대해서 자기는 보호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10월 우리 추석일 때 중국에서는 그 당창건 기념일 연휴 때 중국 대만 해협 사이에 얼마나 군사적 긴장이 부각됐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 환율이 100원이 올랐어요. 그걸 우리가 제 이야기는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좋아하겠죠. 좋아하지만 외환시장은 적어도
아시아 통화와 이머징 통화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네, 그래요. 그냥 그러면은 예. 한 가지만 더. 그 말씀하신 그 연설뿐만 아니고 저는 트럼프 2017년 1월에 그때 그때 한번 취임 연설도 우리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뭘 하고 싶었다 했는 거는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네.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네.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기대감과 이제 경계 심리가 공존하는 시장 흐름이다. 이 정도.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저희 구체적으로 뉴욕 증시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CPI에서 PPI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제롬 펄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해서 약간 좀 기조가 바뀌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채권 시장이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지금 어젯밤 미국 채권 금리가 4.469, 그러니까 이제 4.5%가 저희들끼리는 이제 2차 패닉이 시작되는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4.5를 뚫으면 네. 5%까지는 일단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상당히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뭐랄까요, 이제 위를 두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파월 의장도 그랬고 지난번 이제 전 지역 연준 의장이죠, 메스터 의장도 그렇고 금리를 굳이 인하해야 되냐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오비들 시켜서 입을 열게 하는 거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연준 내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8월, 9월하고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2년물 국고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4.37. 그게 이제 2년물 국고금리가 향후 2년에 걸친 정책금리 평균의 기대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4.37이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내년 연말 정책금리를 3.5에서 3.75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물에 반영돼 있는 금리 수준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 연준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12월에 줄 것인가, 특히 점도표에서 내년 정책 금리 전망치들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보면 저는 일단 매파적인 거 아닌가. 그럼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안 할 있어요?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 일단 9월 FOMC의 0.5% 금리 인하는 패착이었다라는 건 다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 당시 50bp 예, 50bp 인하한 건 그건 주식시장의 폭락에 연준이 흔들렸던 거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미 증시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까지 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다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가 있는데 금리를 50bp 인하해준 연준, 그리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유발한 연준이라는 딱지를 지금 쓰게 돼 있는데, 네. 예, 제가 연준 의장이고 특히 내년에 어차피 연임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명예로운 퇴임을 하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이제 매번 금리 인하, 이제 9번의 정책 금리 인하를 이 사람이 이제 내년까지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9번의 FOMC에서 절반이라도 하겠는가? 저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내년 연말 정책 금리를 3.75나 4%까지도 봐야 된다라면 징검다리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보니까 벌써 패드워치에서는 12월에 그거 동결 확률이 37%가 넘는, 거의 40% 가까이 올라와 버렸네. 그러네요. 갑자기. 예. 예?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무조건 25p 예. 인하 쪽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러면 이제 환율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자기들이 25bp 했으면 이번에 인하에도 별 문제 없었을 텐데 네. 50bp를 너무 그때 좀 세게 해버렸고, 또 굉장히 내년 연말 정책 금리에 대해서 그때 너무 그 점도표를 낮췄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요런 흐름을 볼 때 환율이 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외환시장 관련해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쯤 뭐 환율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근데 지금 순서가 자기들 그 캐비넷, 섀도우 캐비넷 임명 중이기 때문에 네. 순서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이제 환율, 왜 우리 달러가 이렇게 강세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일단 현 레벨에서 크게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내려가기도 되게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아마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 이제 채널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략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보신 썸네일이 그걸일 것 같아요. IRA 폐지 내지는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 쪽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동안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뷰가 주를 이루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뭐 사실 다 앨런 머스크를 믿었죠. 일론 머스크를 믿었다? 이제 네. 다치 장관이라고 이제 저희끼리 부르고 있는데 네, 이름도 그렇게 딱 지어주더라고요, 그죠? 네, 자기가 원했겠죠. 아무튼 뭐 정부의 거의 장관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장관급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사실상 좀 저희들 기분으로 볼 때 대선에서 최고 공헌 1, 2등 안에는 드는 사람이니까. 뭐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벤스랑 거의 비슷한 공헌을 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좀 보는 쪽이라서 그러면 이게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걸 아무래도 기업 경영자로서 특히 기업 그 정보를 효율화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정책들을 바로 없애는 거에 따르는 충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시장의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순차적인 어떤 계획들 이런 걸 짜줄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 그때 이제 선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1월 21일 자기가 당선된 다음 날 전기차 보조금 및 IRA 폐지하겠다라고 사실 선거 유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약간 행복 회로를 돌렸던 거죠. 그 이제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믿었던 거죠. 저분이 해주실까 하면서 이제 좋은 취사 선택만 한 거죠. 뭘 하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고 감세도 해주시면서 그리고 일단 재정 적자는 난 모르겠고 저기 IRA도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이제 행복 회로를 좀 많이 돌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 세액공제 폐지로 가고 IRA 폐지로 가게 된다면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달콤한 어떤 허니문에 대한 기대는 좀 적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특히 섀도우 캐비넷이 나오면서 그 각 장관들이 과거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충성심 위주로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에스터 전 국방장관이 이야기했지만 에스터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뽑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자기 나가서 회고록 쓴 사람들은 절대 안 뽑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로 충성파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는 중이고 저분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추진력들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이게 이쪽의 기조를 본다라면 그냥 트럼프 트레이딩의 1막은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2막은 당연히 경제도 좋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 빼고는 친기업이다. 이런 흐름, 특히 감세, 드라이브 이런 걸로 해서 뭐 또 시장이 저는 달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던 꿈은 이제 조금 접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피해를 보는데도 이제 점점 더 분명히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이제 피해를 보는 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옥석 구분이 좀 가려지는 2막이 트럼프 랠리 2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장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어제 다우존스 30개 중에 상승은 11개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207포인트 하락으로 끝났는데 이게 월트 디즈니가 장중에 11.7%까지 급등을 했다가 6.23% 상승으로 끝나서 그나마 그거 했지 월트 디즈니까지 안 도와줬으면 다우도 낙폭이 컸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나스닥은 들어가 보니까 시총 1위부터 3위까지만 플러스고 나머지 6개 4위부터 10위까지 죄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장도 어려워졌어요. 아무거나 잡으면 막 가는 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예.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우리 그 PD님한테 워낙 PD님이 그림을 신속하게 잘 띄워주시니까 PD님 저기 원유 가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최근 한 1년 정도의 국제 유가를 저는 오늘 아침에 저는 그걸 보고 왔는데 이 국제 유가를 보고 있으면 1년 동안 국제 유가가 저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66불 정도가 있는데요. 68불, 66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66불이 이제 전저점이고요. 이걸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혜택을 받을 업종이랄까 이제 산업은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날 산업은 셰일 오일 산업이라고 딱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셰일 오일 산업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돼 있는 산업, 건설업은 좋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유가가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결국 저는 친환경 또는 재생에너지 쪽은 양쪽 다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네, 예. 그 전기차의 매력, 보조금도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이 또 사라지는 과정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 관련돼 있는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대 에너지 메이저들 입장에서 유가 빠지는데 일단 네. 그 아무래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이제 그러면 밀어붙이느냐 생각해 보면 결국 관세라든가 감세 조치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가 하락으로 해결을 하고 청정 에너지보다는 저렴한 에너지로 네. 경제를 드라이브를 걸어보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앞으로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봄에 있어서 오늘 인플레가 좀 약간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유가가 저 정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미국 휘발유 가격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결국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니까 당장 연준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지금은 별로 안 좋은데 네. 요 흐름, 트럼프 트레이딩의 후폭풍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애써 찾으면 원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겨울 앞두고 유가가 올라야 되는 시즌인데 내려가는 것들이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엔 그래도 플러스에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8%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396포인트, 코스닥 3% 오늘 급락이 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5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1,000,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면 호가가 지금 56,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2,000원. LG에너지솔루션 4% 하락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줄줄이 좀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폐지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7,500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이 이제 없게 되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좀 많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4% 지금 호가에서 하락이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0.7% 하락 예상됩니다.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91,100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3,050원. KB금융이 1.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8,300원. 네이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6,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35,500원. 어제 같은 장에서 4.7% 강세를 좀 보여줬고 오늘 또 일부 차익실 물량들이 약간 좀 출회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14% 급락이 예상됩니다. 115,0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7% 역시 또 급락이 예상되고 호가는 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1,0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됩니다. 엔캠도 지금 22% 지금 급락이 예상되고요.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났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호가는 101,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휴젤이 지금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1,500원, 클래시스 5.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000원. HPSP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2,0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03,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연일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소장님 오늘 호가 분위기가 좀 약간 공포스러운데 이게 또 사실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뭐 이걸 다 저희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런데 저는 저 코스닥의 저 숫자를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또 666인가요? 사실 어제 그 소장님이 이제 저희끼리 방송에서는 나눈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워낙 차트를 좀 예. 보시니까 예.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이제 666포인트 그러니까요. 좀 확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했었어요 저희가. 네. 예. 저는 저 방송 중에 저 666포인트란 코스닥 666포인트를 얘기한 지가 수년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하죠. 여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패널로 출연해서 비율을 밝히기도 하고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에 666이라는 이거는 기억해 보신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의 저점이 666포인트입니다. 네. 참 묘한데 우리 코스닥이 2020년 3월 달에 그 코로나 덮쳤을 때 419.55가 저점인데요. 네. 그러고 나서 2021년에 이제 여름에 8월에 그때 이제 1062포인트까지 갔다가 천스닥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게 22년 10월 중순, 23년 1월 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맞는 게 666포인트입니다. 그게 또 절묘한 것은 코로나 때 랠리의 상승폭에 딱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말하는 61.8% 조정을 갖다가 두 번 확인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나 950포인트가 한계였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결국 분위기로 봐서는 장중에 한번 또 이 666을 보긴 볼 것 같네요. 뭐 그렇다면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했을 뿐이지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한 5, 6년에 6, 7년에 걸쳐서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렇죠. 횡보장이죠, 횡보장. 그런데 이 와중에 돈 많이 버신 분들 주변에 보일 겁니다. 초장에 2차 전지를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네. 뭐 어쨌거나 했을 분들 타이밍에 결국 보니까 근데 결국 그게 또 뭐 부음을 이루고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소리만 여기 들리고 해서 들어가셨다가 지금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을 맛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뭐 결국 또 오늘 이 666 찍고 나서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아유, 홍 박사님, 좀 우리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는 뭐 리밸런싱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 저 한국 주식 어제부터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어? 예, 저희 회사, 저희 회사는 예. 저희 회사 모델에서는 예. 이게 또 뭐랄까요, 여름에 중국 보는 것 같은. 여름에 중국. 예, 여름에 중국처럼 예. 말도 안 되는 괴리율이죠. 네, 지금 네, 방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핵심 이동 평균에서의 괴리율이 너무 심하게 벌어질 때는 이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펀더멘탈에서 우리가 환율 1,400원에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돈을 못 벌 수가 없잖아요. 예. 얼마 전 우리나라 외환위기 평균 환율이 1,100원인데 네. 그거보다 300원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이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가 폭락할 때 자사주도 매입하고 소각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저점이 빨리 나올 텐데 아까 제가 잠깐 뭐 리츠 유상증자 이야기 좀 했잖아요. 예. 뭐 지난달엔 또 뭐 고려엔도 있었고요. 예. 우리가 이런 것처럼 주가가 대폭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해주는 데가 연기금 기관 아까 그죠? 예. 기관들 말고 이 기업이 자사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힘드니까 이때 증자할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은 없는가. 그러니까 배당소득 환류세제를 부활한다든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저는 뭐 상법 개정도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건 이해가 당사자가 그렇게 많은 게 쉽게 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그러니까 더 쉬운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센티브들을 좀 주면 그게 저는 뭐 어디 동원해서 이거 사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채찍만 휘둘러 봐야 그 채찍이 별로 힘도 없었고 밸류업 리스트 넣어봐야 효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좀 인센티브를 주자.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이라든가 배당을 많이 지급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좀 깎아준다든가 상속세도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저 배당 소득세도 깎아주는 방향으로 가면 이건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할 이유를 지금 핑계를 안 주니까 이런 면도 좀 있지 않나라고 답답한 마음에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네, 11월 1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CPI, 그다음 PPI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조금 확대됐다라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좀 고개를 들었고요. 여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여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양시장 출발지수 호가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2% 하락 2,412포인트, 코스닥 0.8% 내림세로 67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갑니다. 다시 5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5만 600원, SK하이닉스 0.4% 상승 17만 3,800원.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7% 하락을 보여줍니다. 39만 1,000원인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낙폭이 확대되는지 혹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낙폭이 축소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95만 5,000원, 현대차가 0.2% 소폭 떨어집니다. 20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0.9% 올라갑니다. 16만 7,9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7% 올라갑니다. 44,150원. 기아가 2% 떨어집니다. 9만 600원이고요. KB금융 0.5% 상승 9만 400원이고 네이버도 0.8% 올라가면서 19만 1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RTO젠이 0.68% 떨어집니다. 최근에 주가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 좀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네요. 에코프로 BM 6% 하락 12만 6,900원, 에코프로 4.3% 떨어집니다. 6만 5,400원이고 HLB가 0.9% 상승합니다. 6만 1,300원. 리가캠바이오는 소폭 떨어지네요. 11만 7,300원. 엔킴이 10% 하락입니다. 11만 7,500원이고 휴젤이 1% 약세 27만 1,000원. 클래시스 2.7% 하락 4만 4,350원. 이 가운데 HPSP가 1.68% 상승하면서 3만 3,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천당자 1.8% 반등 보여줍니다. 11만 7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6% 상승하면서 12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일부 종목에서는 빠르게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빠르게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반등폭을 좀 늘려가고 있는 양상이고 삼성전자는 2%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은행주들 흐름이 또 괜찮네요. 우리금융지주가 1.5% 상승합니다. 16,130원이고요. KB금융 0.3% 오름세, 하나금융지주 1% 올라갑니다. 6만 400원, 제주은행도 소폭 오름세고요. 이 가운데 기업은행 0.9% 상승으로 14,460원, 카카오뱅크가 1.2% 올라갑니다. 지금 2만 350원이고요. 그 밖에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도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은행주들, 금융주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노바텍이 16% 급등하고요. 그린 리소스도 15.7% 급등합니다. 14,580원, 티플렉스도 14% 급등하고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 내에서 지금 보게 되면 유니온이 23% 급등, 유니온 머티리얼도 17% 이상 올라갑니다. 2,660원. 동국 RNS도 8%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는 CXL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파두, 네오셈, QRT가 3% 이상 올라갑니다. 파두가 18,050원, 그리고 네오셈이 3.5% 상승하면서 9,760원이고요. 엑시콘도 1.6% 올라갑니다. 오킨스전자 2% 상승 5,030원이고 TLB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CXL 관련주들도 올라가고요. 통신주 내에서는 KT가 2.5% 상승하면서 42,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소폭 상승에 좀 그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 27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4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32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97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1억 원, 5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6을 넘어서면서 달러 강세에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달러 원 환율 정기적 마감 대비로 2원 90전 상승한 1,40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다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코스피는 지금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를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하단이 지지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홍 대표 사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하는 짓거리가 딱 그러네요 보니까. 어제 그 동시호가에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이거는 오늘도 개장 전 동시호가 뭐 약간 저기는 허수도 들어갔다고 보는데 던져 나 좀 받아먹게 이런 분위기네요. 아주 그렇죠. 저가에 매수 걸어놓으면 그렇게 잡히죠. 예,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달러엔이 지금 156.50까지 올라왔는데 예. 그러면서 뭐 엔화 약세가 반가운지 니케이도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고 보려면 그냥 뭐 코스닥 아까 말씀드린 666 보고 돌아서는 게 편하고요. 볼 레벨 보고 도는 게 그렇게 편한데 야 근데 2차 전지는 좀 타격이 있네요. 아무래도 미국발 그 뉴스에 대해서 예, 당분간 예민할 수밖에 없는 당분간 그런 시간인 예민할 것 수밖에 같습니다. 없고. 예, 이게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잖아요. 예. 이게 뭐 당장 1월 20일 돼봐야 아는 건데 이제 그 전에 글쎄, 네. 예, 이제 계획만 이렇게 밝혀 나오고 또 부인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7,5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네, 그건 혜택이 IRA에 없어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게 거지. 없애겠다고 하니까 7,500달러면은 거의 돈 1,000만 원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정도가 예. 특히 이제 테슬라가 고가차잖아요, 좀. 예.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억대 예, 발매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 EV5라든가 뭐 그러니까 EV6라든가 이런 아이오닉 5 같은 차종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효과는 좀 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게 받을 수 있냐랑 못 받는 거냐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던 거 안 주면 그러니까요. 예, 이걸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또 서둘러 사버리고 이제 안 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캐즘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그걸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저희 이 시간대에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과장이 나와서 장도 1시간 늦게 열리는 날이라서 그냥 뭐 하염없이 시장 얘기 나눴는데 참 재밌었던 뷰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권력에 의한 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는 보조금을 준다. 이거 권력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내연차 타는 사람은 왜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이 왜 저 전기차 타는 사람한테 가? 이게 이제 그런 해석 가능하네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고 양적 완화도 일본이 무슨 뭐 QE에다가 QQE에서 양적 질적 네, 질적 완화까지 뭐 했죠. 질적 완화까지 질적이란 것이 우리가 봐서 여기 돈 좀 풀어줘야겠다, 여기 돈 좀 뿌려야겠다 싶은 거 우리가 봐서 하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자의적이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참 혹시나 네네. 이렇게 미국 장은 조금 이렇게 조정이 왔다 싶은데 이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이제 가고 이제 조정의 폭이 문제겠는데 그거 말고 혹시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진짜 이렇게 숨겨져 있던 구조적인 어떤 그 리스크 내지는 구조적인 어떤 뭐랄까 부조리 이게 혹시 트럼프 취임 전에 한번 터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사실 정권 교체 최대 리스크가 그거잖아요. 예. 정권 내내 막다가 막판에 정권 내내 막다가 일단 손 탁 놔버리는 손 놔버리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이고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더 나가서 신용카드랑 오토론 관련돼 있는 연체율 같은 데이터들. 네. 근데 이런 건데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지역은행, 지방은행 주가 급등하는 거 보셨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내가 뭘 잘못 봤나. 정말 제가 예. 너무 놀라웠어요. 소장님 예. 말씀에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예. 도대체 여기가 왜 오르나. 글쎄. 이런 걸 보면서 네. 뭔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여기에 마이너스였나? 아니 그럴 리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정권 내에 터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아주고 또 JP 모건이 그때 인수해주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내셔널 리퍼블릭 은행이었나 네네. 그랬죠. 그래서 야, 진짜 오래된 이름입니다. 벌써 그때는 되게 무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아, 여기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촉은 이제 이쪽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지방은행 문제로 가는 거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이제 신용카드나 오토론이나 스튜던트론 문제가 이제 좀 남아 있겠죠. 그거는 연체율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카드사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안 좋아야 되는데 네. 거기 아까 이야기 뭐 지금도 방금 밑에 내려갔는데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우지수 안에도 편입돼 있는 그 종목들도 그렇게 최근에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우리가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저는 좀 지정화가 아니겠나. 그걸 시장이 좀 겁을 내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뭐 우크라이나에 네. 미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걸 예. 했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관련돼 있는 일들. 그러니까 그러니 요새 EM 통화가 그렇게 약한 거 아니냐. 우리만 약한 게 아니고요. 인도 루피 한번 보시면 아, 거기도 나라가 어떻게 됐나 싶을 정도로 환율이 변동성이 인도? 예. 인도 루피조차 환율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 여기서 지금 나오지만 평화특사 지명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일들이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마찰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자하고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그게 나왔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 표정 보셨어요? 써봤죠. 아니 썩은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맑은 표정 에이, 아니 그냥 해탈했던 것 같던데요. 저는. 너무 좋은가 봐. 예, 아니 좀 이상해요. 저는. 해리스 떨어지고 트럼프 된 게 너무 좋은가 봐. 에이, 에, 아이, 저 보면 예전에 뭔가- 그 오바마가 그때 이제 트럼프 첫 당선되고 나서 백악관 때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둘 다 진짜 씹은 표정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는 분위기 좋더라고요. 근데 아. 저분 입장에서는 내려놨잖아요. 아, 이미. 중간중간에 많이 근데 표정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싹 웃는 그 이미지 컷이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또 인상 한번 쓰고 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는 진짜 표정 좋네요. 회춘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제가 아까 이렇게 저가 매수 이제 돌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예, 어제 예 이제 어떤 섹터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저희는 궁금한 그냥 거예요. 인덱스로 사죠. 인덱스로. 예, 저희는 섹터를 못 맞추겠어요. 어렵죠. 섹터를 못 맞추겠다. 작년 에코 프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붐 때도 힘들었고요. 올해 또 상반기 반도체 막 날아갈 때도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 경제 분석가들은 안 좋은 건 되게 잘 아는데 잘 되는 건 잘 몰라요. 그 아시잖아요, 소장님 제가 가서 에이 그 또 이상한 표정 짓는다. 그래요. 예, 제가 되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는 잘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소리는 조선 말고 하는 걸 들은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식자우환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좀 아는 게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 속에 걱정거리를 미리 땡겨서 하는 직업이라 이게 예. 안 좋은 직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인덱스 샀습니다. 인덱스. 저도 해탈한 웃음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올해 삼성전자 8만 원 갈 때도 몰랐고 네. 정말 이렇게 시장이라는 걸 저희들이 왜 달려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있나? 이럴 때도 참 많고 또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르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아까 유가 폭락하는 거 봤잖아요. 유가도 폭락하지 환율은 높지 이러면 우리나라 교육 조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한 박스 팔아가지고 옛날에 원유 한 드럼 샀다면 이제는 2드럼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유가가 더 빠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구매력은 개선되거든요.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좋아져요. 이런 거는 아무도 지금 안 쳐다보는 거죠. 그냥 트럼프 입만 보고 또는 누굴 임명했네. IRA가 어떻게 되네. 안 좋은 것만 지금 다 보는 장인 거죠. 그러니 호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네. 참 금투세가 하루짜리로 그렇게 끝날 재료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너무나 좀 우리나라는 호재는 약하고 조선주도 지금 그렇게 좋은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안 오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악재는 잘 반영하고 호재는 반응 안 하는 게 커피큘레이션, 항복 국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복 국면일 때는 뭐 어떡하겠어요. 한 1년 보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저희들이 장기로 생각하는 보고.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예. 말씀하셔가지고 인도 증시하고 환율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그거 하네. 이거는 이머징이 다 지금 좀 그리고 브릭스 회담 참가했던 데들. 브릭스 회담에 참가했던 네, 중국 쪽에 줄 섰던 예, 이번 인도 브릭스 그 예, 회담했잖아요. 예, 하면서 예. 브라질 환율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브라질도 예, 이제 레알도 요즘 많이 아르헨티나는 약하죠?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미국 패권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기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떤 강자 패권 국가와 주변의 갈등 사이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예. 불확실성이 되게 이쪽에 커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포들이 EM 시장에 좀 있는 게 아닌가. 아, 예, 그래서 아까 인도 예. 왜냐하면 인도가 지금 이번에 중국이랑 약간 그래도 악수했잖아요. 그래요. 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거든요. 그 파미르 고원에서 공기도 희박한 그곳에서 패싸움을 지난 5년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걸 지금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환율은 안 좋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결국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찍어서 한국만 혼난다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경찰 역할을 미국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어디가 뇌관이냐, 어디가 폭탄이냐, 또 바이든 행정부 내내 덮었던 것들이 어디서 터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걱정을 시장이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본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